네, 조선중앙통신이 오늘 오전 홈페이지를 통해 대남전단 준비 현장 사진을 공개를 했습니다. 문 대통령 사진이 담긴 전단에 담배꽁초와 담배째까지 떨어져 있는 모습을 공개를 했습니다. 신범철 박사님, 이거 계속 연일 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뭐 이런 사진까지 공개를 하느냐, 선을 좀 넘어선 거 아닙니까? 그래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대통령인데 북한이 정말 대화의 의지가 있는 겁니까? 지나친 것 같아요. 지금 대화의 의지는 사실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있는 거죠. 자신들에게 유리한 대화만을 하겠다는 그런 전략적 판단이 있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 국가 원수에 대한 모독의 수준이 지나치다. 뭐 북측에서는 우리가 보낸 대북전단을 문제 삼고 있지만 그것은 민간단체잖아요. 그리고 정부의 후원이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이 하는 것은 사실상 정부기관이 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의도적으로 한국 정부와 우리 대통령을 모독하는 것은 그만큼 자신들의 불만을 강도 높게 선전선동 차원에서 이렇게 보여주기를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국제관례, 남북관계의 기본적인 도리를 넘어선 거라고 봅니다. 네, 홍 박사님. 오늘 보니까 공개된 사진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장남 준용 씨 얼굴도 보이더라고요. 뭐 이 대통령 가족까지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북한에서 우리에 대한 그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서 전단을 보낸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정신인가. 네. 왜냐하면은 지금 남북한의 경제력 격차가 날이 갈수록 더 벌어지고 1970년에 남북한의 경제력이 비슷했는데 지금은 50배 차가 나거든요. 그러면 남한은 잘 사니까 나쁘다. 뭐 그렇게 쓰려고 하는지, 또 우린 민주주의 국가고 거긴 독재 국가인데 남한은 민주국가니까 나쁜 나라다. 이렇게 쓸 건지 도대체 뭘 할까, 도대체 그 내용을 뭘로 채울까 그랬더니 결국은 대통령 개인에 대한 비방과 중상, 그걸로 지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남북관계 합의를 안 지켰다. 그건데, 그러니까 우리도 전단을 북한에 보내는 분들이 모르겠어요. 지금 정부 이제 전단을 못 보내게 이제 하는 움직임이 있는데, 전단을 설사 보내더라도 대한민국 이렇게 잘 산다. 자유롭다 우리는. 북한도 그랬으면 좋겠다. 뭐 이 정도를 했으면 좋은데, 우리가 보내는 전단에도 내용을 제가 이렇게 전단 사진 나온 거 다 보니까 핵미치광이 김정은 타도하자. 그거 부숴버려라. 뭐 또 고모부를 살해한 인간 백정 이제 형까지 죽이냐. 뭐 이런 내용이니까 네. 그 모욕의 수준이라고 하는 게, 우리 전단도 과거의 전단들은 대한민국 이렇게 잘 삽니다. 이게 대한민국 실상인데 여러분들 교육받은 게 전부 속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이렇게 잘 산다. 그리고 우리 주권국가로서 떳떳하게 할 말을 하고 사는 그 주권 국가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주였는데, 지금은 완전히 김정은 개인에 대한 비난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 측에서 똑같이 대갚아주고 있다. 근데 사실 이거 대한민국 정부가 한 게 아니라 홍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 단체들이 민간 차원에서 한 건데, 이거는 지금 북한의 정부 기구가 전담적으로 해가지고 공표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시야가 굉장히 짧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다원주의적인 그 민주국가라는 걸 인정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정부가 판문점 합의와 9.19 합의에서, 그러니까 평양 합의에서 비방 중상 안 하기로 약속을 해놓고 대한민국 정부가 한 일이 뭐냐 그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도 막으려고는 했죠. 근데 그게 표현의 자유하고 이제 서로 이게 그 경쟁하는 관계니까. 근데 이제 지금 정부나 경기도의 입장은 이제 더 확고해졌죠. 왜냐하면 지금 북한이 그 김정은을 비방하는 전단을 보내면 모종의 군사적인 그 보복 조치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럼 전방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생명과 재산권에 피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크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의정부에 전단이 떨어져가지고 뭐 지붕이 부서지고 뭐 그랬다는데, 그러니까 개인의 자유는, 제가 생각하는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는 다른 사람의 자유나 재산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돼야 되는데, 지금 너무나도 침범할 가능성이 커졌고, 대법원 판결에서도 그러한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또 평화, 한반도의 평화를 해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거는 표현의 자유보다 그 위해가 더 크다. 따라서 그 전단 보낸 분들의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도 그렇고 제가 보는 민주주의의 원리도 그렇기 때문에 전단 살포는 지금 적어도 6.25
행사 때 뭐 또 보낸다 그러는데 이거는 우선은 좀 뭐 자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제하고 예. 그 쌀 보내시는 분은 지금 당분간 안 보내겠다라고 네, 그랬더라고요. 그렇죠. 예. 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정부가 막는 것보다 네. 스스로 자제하는 것이 좀 옳지 않나. 그리고 네. 전단을 많이 만들어 놓고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포획 같은 걸 하면 그때 그냥 수백만 장 그냥 보내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걸 우리가 네. 먼저 북한을 왜 네. 평화롭게 지내냐고 따질 필요는 없다는 거죠. 사실 뭐 남북 관계 이 경색 국면에 이 삐라 전단이 있다고 지금 계속 설명을 주셨는데요. 신범철 센터장님 보실 때도 그래서 북한이 이렇게 삐라에 예민한 반응을 보인다고 보시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전통적으로 대북전단, 그 삐라에 대해서 예민한 반응을 보여왔죠. 왜냐하면 북한 체제라는 것이 결국 네. 최고 지도자에 대한 그런 예우 같은 게 지나치게 높기 때문에 네. 최고 지도자를 모욕하면은 그것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되고 예. 사회적으로도 상당히 파장이 큰 거죠. 그런데 우리가 착안해야 될 점이 있어요. 올해 경제 상황이, 북한 경제 상황이 워낙 어렵다는 거죠. 네. 그러면은 과거에는 눈 감을 수 있을 정도의 삐라 문제, 대북전단 문제가 북한 내부 사회적으로 파급 효과가 커질 수 있는 거예요. 왜 네. 주민들이 살기 어려운 상황에서 그러한 전단을 봤을 때, 이게 정말 우리 최고 충격을 받을 수 지도자가 있는 건가요? 잘못하는 예. 건가 보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더더욱 민감하게 나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대응과 관련해서는 6.25 때 지금 이렇게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발송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네. 다만 그 과정에서 정부의 압박보다는 설득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미 과거에 보냈던 그런 대북전단 문제를 가지고선 수사 의뢰하고 처벌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은 정부가 조금 더 자제를 하는 대신에 이 탈북자 단체들을 설득해서, 그리고 정세가 이렇게 위기로 고조될 때 보내는 것은 저도 개인적으로는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사실 최근 북한의 담화문 내용들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표현들이 너무 독특합니다. 뭐 여우도 낯을 붉힐 비렬하고 뭐 간특한 발상, 뭐 국수 먹을 때 뭐 요사를 떤다, 뭐 이런 표현들 사실 홍 의원님 이런 담화문만 전담으로 쓰는 조직이 있을 정도라면서요, 북한에서는요. 사실 우리 조선 시대에도 문헌 서판 그래가지고 글 잘 쓰는 사람들이 출세를 예. 했죠. 근데 네. 북한은 여전히 그 글을 잘 쓰는 분들이 이게 전문가죠. 그러니까 글 쓰는 전문가. 대신 대남을 비방하는 네. 근데 네. 이 사람들을 일찌감치 중고등학교 때부터 글 잘 쓰는 사람 뽑아가지고 예. 그런 대학교 김영직 사범대나 뭐 김일성대 그런데 들어가게 해서 네. 거기서 또 글 쓰는 사람으로 전문 작가로 키워서 예. 그리고 이제 거기다 사상까지 이제 재무장해가지고 그 비유 같은 거를 굉장히 좀 화려하게 해서 상대방에게 같은 표현이지만 훨씬 더 자극을 줄 수 있는 그런 글들 써라 그래서 각 부서, 그 정부 부서뿐 아니라 당에서 당에 있는 그런 글 전문가. 예, 예. 이 사람들은 최고 수준인 사람은 당, 그 다음엔 정부. 그러니까 북한은 당이 정부보다 더 우위에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일부 뭐 송호경이라든지 이 사람 통정부 부부장인데 예. 이게 대남 공작하는 부서잖아요. 거기 네. 부부장까지 되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이용호 외무상, 김계관 2000년대 초반에 그 북핵 대표로 나왔던 김계관 이런 사람들 요번에 하노이에 갔던 김혁철 네. 이런 사람들이 다 글을 잘 써서 출세한 사람들이래요. 그래서 예. 사실 뭐 글 잘 쓰는 건 하나의 재주인데 우리도 사실 대통령 연설문 전문으로 쓰는 분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그렇게 특별한 건 아니고 그들은 말만 하면 공산당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 프로파간다가 실제 행동보다 더 중요시하는 게 그 공산당이기 선동에 때문에 더 중요시하니까 그들은 이런 이 부분을 역할이- 우리보다도 훨씬 더 중요시한다. 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네. 있습니다. 신범철 박사님한테 뭐 질문을 드리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렇게 아무리 이 구체적으로 묘사 어구를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이 비판을 하고 지적을 한다고 했더라도 이게 외신에 이제 영어로 번역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과연 이 디테일한 표현들이 외신을 통해서 제대로 번역이 돼서 북한이 이렇게 심각하게 남한 정부, 대한민국 비판하고 있는 거나 이렇게 알려지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기도 합니다. 비판의 강도는 높다는 건 전달되는데요. 네. 그 용어 하나하나를 이렇게 외신이 영어로 번역하지는 못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냉면도 이렇게 사실 먹다라는 게 영어로 이 번역을 하면 똑같은 거잖아요. 이트인데 예. 나쁜 용어를 붙여서 먹다 하도 그거를 갖다가 그렇죠. 영어로 번역하기가 참 어려운 거죠.
차마 여기 방송에서 말할 수 없을 정도의 그 비난이 담겨 있기 때문에 외신에서 이렇게 번역된 걸 보면은 그냥 일반적인 용어 대신에 강도 높게 비난하고 있다. 그 정도로 이렇게 영어로 풀어서 하고 있더라고요. 홍 의원님 보실 때 지금 이제 뭐 군사 행동 혹시나 좀 저희가 주의를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가능성이 크다고 네. 봐야 되는 거예요? 어때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직접적인 교전이나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말로는 위협하지만 실제로 행동을 하는 건 우리도 즉흥적으로 대처한다라고 지금 대비태세를 확고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랑 충돌은 하지 않되 보여주는 것, 시위라고 그러죠. 군사적 시위. 네. 그 부분은 충분히 이제 할 거라고 이제 예상해 볼 수 있죠. 이를테면 개성이나 금강산 지역에 이제 군이 다시 이제 나타나고 그 다음에 포병 그리고 단거리 미사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방사포 이런 연대급 규모의 그 부대를 전개한다라고 지금 예고를 했는데 단지 이제 당 중앙군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뭐 한다 그래서 전격적으로 아주 활발하게 지금 그걸 이행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조금씩 그런 모습을 하는데 요는 이제 NLL 같은 경우는 북한이 이걸 경계선으로 인정 안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와서 이렇게 시위를 하면서 우리 군이 충돌하면 출동하면 충돌할 수도 있는 네. 그런 상황을 조심해야 되고 이미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또 목함지뢰 사건 이런 네.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거를 넘어서는 그러니까 새로운 뭔가를 또 도발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 숨어서 하는 건 얼마든지 그런 도발을 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그러나 이제 우리 국민을 직접적으로 위해하거나 이런 거를 하면은 그거는 좌고우면하지 않겠다고 국방장관이 네. 얘기를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군이 당하고 다시 한번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과거에 많이 들었잖아요. 당하지 자체를 말아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네. 반드시 도발한다라고 생각하고 예방해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예, 북한 전문 매체죠. 38로스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후에 위성 사진을 좀 공개를 했는데 저희가 준비된 화면을 좀 잠시 보시면 건물이 훼손이 되고 잔해가 떨어져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형체가 조금 남아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왼편 사진이 폭파 이후의 모습인데 완전히 무너진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지난번에 북한 측에서 공개한 사진을 보면 파편이 사방으로 튀고 굉장히 건물 전체가 다 무너진 것처럼 보였는데 위성사진 보니까 실제로 좀 형태는 남아 있어서 만약에 이제 남북 관계가 좀 더 이제 나아진다면 바로 복원을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범철 박사님, 사실 북한이 이제 개성공단을 이 남북 연락 공동사무소를 폭파를 했는데 다음번엔 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지금 금강산 이 관광 시설에 군을 주둔하겠다라고 지금 엄포를 놓은 상황이라면 군을 주둔시키기 위해선 이 금강산 시설 다 철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얼마 전 작년인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철거하겠다라는 얘기도 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예, 작년 10월에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가서 이런 낙후된 시설 이렇게 철거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무슨 폭발을 시킨다면 금강산에 있는 우리 호텔이라든가 우리 측 시설을 갖다가 폭파시키면서 보여주기를 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 저것도 사실은 건물 자체를 제대로 된 철거를 하기보다는 그 폭발력을 강하게 함으로써 바깥으로 보여주는 그런 측면에서 폭발을 시킨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 골격이라든가 이런 것이 남아있는 것 같고요. 아무튼 북한은 앞으로 단계적으로 자신들의 도발적인 행동을 보여주는 그런 시위성 행동을 함으로써 우리 정부를 계속해서 압박할 것이다. 이 점은 우리가 알면서 대비한다면은 우리 사회 내부에 있는 파장은 훨씬 줄일 수 있다. 이럴 때일수록 차분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이 전면에 나선 김여정과 달리어 김정은 위원장 열흘이 넘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 길어지는 김정은 위원장의 침묵도 굉장히 궁금한 시점이고요. 또 사실 현재 내부에서 숙청 작업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들려오거든요. 김정은 위원장의 재등장 시점과 방식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김정을 위독설 수술하고 지금 CNN 보도가 거의 있었죠. 일어나지 못할 게 분명하다 이렇게 자꾸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김정은은 그 상황을 역이용해서 정보를 한쪽으로 이렇게 흘려서 그것이 남한에 보도되는지 봐서 그것이 이를테면 그 북한 내부에 한국을 동조하는 세력을 색출하는 데 활용할 수도 있다. 그게 제일 큰
위험성이었는데요. 지금 그나마 좀 다행인 게 한 가지 희망은 김정은이 직접 나서서 우리 정부를 비난하고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네. 일종의 제 추측으로는 백두혈통 가족회의에서 역할 분담을 해가지고 김경희도 참석해가지고 네. 지금 이번에는 이제 그 여정이가 그 남북 관계에서 지금 이제 당의 정책을 바꿔야 되니까 너가 지금까지 했던 거 비난받을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너가 나서서 전면에 나서서 남한을 공격해라. 그리고 김정은은 좀 뒤에서 느긋하게 있으면서 만약에 북한이 바라는 대로 한국이 움직여주거나 상황이 이제 진전이 되면 네. 그땐 김정은은 웃으면서 나타나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악수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갖는 그 선은 아직 남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의 체제상 김정은이 또 한마디 하면 우리가 같은 민족인데 또 이러고 또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네. 김정은이 안 나타나고 있는 건 하나의 마지막 희망인데 네. 그 부분은 이제 지금 우리의 대응 태세나 그런 걸 보고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 죄송합니다. 네. 우리 정부의 동향을 살피고 그리고 그 대응에 따라서 김정은이 언제 나타날 건지 그리고 웃는 얼굴로 나타날 건지 화난 얼굴로 나타날 건지는 그 상호관계에 따라서 좌우되지 않을까. 네. 네. 알겠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까지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